여러분이 보는 여기가 이어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어도 그럼 섬이라고 생각할 텐데 섬이 어디 있죠? 섬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어도 위에다가 기둥을 받고 지어놓은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해양과학기지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어도는 바로 바다 밑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수면 밑에 있어도 섬인가요? 네. 어때요? 네. 섬이죠. 아마 몇천 년 전에는 수면 위에 있다가 그 수면 그 높이가 높아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지도는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이 지도는 아니요. 육지에 있는 산과 바다와 강과 도시를 그려놓은 지도가 아니고요. 이건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지도가 아니고 해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도를 잘 보면요, 한가운데에 있는 곳을 이름을 소코트라 암초라고 붙여놨습니다. 그 원래 영어로 쓴 거 보이죠? 소코트라 락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 그냥 쭉 바다를 배를 타고 갈 때는 보이지 않는데 바다 밑에 암초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암초가 있으면 배가 가다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암초를 피해서 다녀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해도에 숫자가 많이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숫자죠? 바다 밑에 몇 미터, 지금 여기는 몇 미터다, 몇 미터다가 써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43, 34, 37은 거기가 바다 밑에서 이제 해면까지 거리가 43m라는 겁니다. 그 옆에 34는 34m 깊이에 말하자면 까지 내려가야지 땅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그 주변 소코트라 암초 있는 거기가 얕은 곳이고요. 깊은 데는 100m 넘게 들어가야지 이제 땅이 나오는 그런 곳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독 소코트라 락 거기만 4, 6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4m에서 6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얕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저 위에다가 아까 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어도가 아니고 소코트라 락이에요. 소코트라 암초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소코트라 암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곳의 이름은 이어도가 아니고 소코트라 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소코트라 락, 소코트라 암초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그 소코트라 락은요, 영국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영국인들이 이거 이름을 붙이고 나서 몇십 년 뒤에는 일본인들도 사용을 했어요. 이 이름을. 근데 어디다 사용했느냐? 해도에다가 표시를 할 때 썼어요. 자, 그렇지만 이 소코트라 락이라는 이름을 계속 쓴 이유는 여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바닷속에서 피해 다녀야 할 암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런 배를 본 적 있어요? 이게 소코트라호입니다.
그러니까 배 이름이 소코트라호고 이 배가 지나가다가 텅 부딪혀서 그 암초 이름을 소코트라 암초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배는 1896년에 만들어진 건데 6,000톤짜리입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6,000톤짜리는 종업원만 해도 한 300명 타고 있고요. 여기다가 한 8,000톤씩,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이거 영국이 만든 배거든요. 그리고 영국 회사가 갖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영국이 아니라 아시아 바다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여러분, 이 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 책에다가 그려놓은 배가 다니는 길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맨 끝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볼까요? 일본 있고요, 중국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인도도 있습니다. 밑에는 호주도 있죠. 네. 아까 봤던 그 배 6,000톤짜리 큰 배가 1900년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싱가포르도 있어요. 싱가포르로 해서 인도까지, 그리고 각 때로는 저 밑에 호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고 각종 우편물도 배달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배가 일본에서 중국을 가다가 한 중간에서 부딪힌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다가 쾅 하고 뭔가 부딪혀서 이게 뭔가 했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입고 일본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배 수리하는 데 들어가서 들여다봤더니 이거 암초에 부딪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암초를 해도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것 없이 열심히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진작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배, 다시 배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 소코트라호가 부딪힌 암초라는 뜻에서 소코트라 암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소코트라 암초라고 한 이게 산 꼭대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 섬들 보면 제일 높은 데는 꼭대기가 되게 조그만 산이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 부딪힌 거죠. 근데 부딪혔는데 이 사람들이 소코트라 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해도에다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배는 아까 배에 비해서 좀 모양이 다르죠? 이 배는요, 측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군에 이런 배들이 여러 척 있어가지고요. 이 배는 아시아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측량을 합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는 배를 대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해도를 그리는 일을 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서 전부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해도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었던 거죠. 자, 다음 봅시다. 이건 일본 배예요. 오가사라마루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가 1937년에 제주도도 왔다 갑니다. 그리고 이 배는 뭘 하냐면 요 다음 장을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일제 식민지 시대니까 그냥 조선이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리고 일본, 조선, 중국 사이에서 그림을 그린 걸 보면요. 제주도를 지나서 소코트라락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코트라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해저 케이블을
깔기로 했거든요. 1937년에 일본 사람들이 해저 케이블을 깔면서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도 열도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제주도로 또 제주도의 상해까지 해저선을 까는데, 여러분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해저 케이블은 요즘은 해저 케이블이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도 해저 케이블이 다 깔려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하잖아요. 해서 일본 것도 보고 미국 것도 보는 거는 해저 케이블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해저 케이블이 한 7개쯤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처음으로 해저 케이블을 까는 걸 일본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7년에 해저 케이블을 깔려고 그러는데 그때 기술로는 중간중간에 중계기지가 없으면 깔 수가 없어서 중계기지를 어디다 설치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소코트라락에다가 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코트라락을 열심히 찾아서 거기다가 그 깔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죠. 어떻게 생긴 걸 깔기로 했냐면 바로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거 꼭 등대처럼 생겼죠? 이 등대처럼 생긴 거를 소코트라락 위에다가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깔기로는 했지만 계획만 세우고 전쟁이 막 커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계획만 세우고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게 1940년대 왜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서 일본이 크게 벌린 전쟁, 그 끝나고 나서는 일본은 다시는 깔 생각을 안 한 거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걸 그때 일본 사람들이 세워놨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오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으니까. 근데 못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한 다음에는 이 소코트라락에 제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음 걸 볼까요? 자, 여기 날 좀 비춰볼래요? 해방 후에 우리가 이 소코트라락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이름은 파랑도입니다. 파랑도라는 이름도 썼는데 파랑도라고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해방 후에는 이제 일본에서 독립이 됐으니까 그 국경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다가 이제 영토선을 그었어요. 그을 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어떤 거냐? 독도, 울릉도, 그리고 파랑도가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요, 그때 대마도도 우리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과 미국 쪽에서 대마도는 일본 거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틀림없이 한국 거죠. 그리고 이제 독도도 한국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정확히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랑도가 한국 거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주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파랑도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랑도라는 걸 말한 사람은 최남선이라는 사람인데 정부 관리들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우물쭈물 어딘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울릉도 어디 옆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바람에 파랑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가 안 된 채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갔죠. 그게 1951년도입니다. 그래서 1951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 그때 전쟁 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부터 시작해서 53년까지 북한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 한국 정부는 해군 함정을 내가지고 해군 함정에다가 학자들과 조사단을 태우고 파랑도 조사를 나갑니다. 가가지고 파랑도를 열심히 찾아요. 옆에 신문 기사에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파랑도 조사단 현지에.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했지만 대강 여기다라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해군 함정이 나가서 조사를 할 때 뭘 갖고 나갔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해도에 소코트라락이라고 표시된 거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 여긴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바다의 영토가 거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는데 정확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1951년 그 다음 해에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영토선을 그립니다. 이게 이름이 한국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평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평화선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평화선을 선포를 하고는 그걸 대한민국 관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각종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관보거든요. 이 관보에다가 내용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독도도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는 걸로 금을 그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마도는 쭉 빼고 그리고 더 제주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32도 말하자면 동경 32도 여기에 그리고 그 북위 24도 부분에다가 딱 줄을 걷는데 그 바로 위에 소코트라 암초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파랑도는 우리 거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선을 선포했고 이거 평화선 선포한 다음부터 1953년, 54년, 55년에 이 안으로 일본 배가 들어왔다 하면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항구에다가 강제로 억류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965년에 일본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다시 맺을 때까지 이 평화선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자, 소코트라 암초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 금을 거놓은 것이 1952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4년에 가면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하느냐? 제주 KBS 방송국 사람들하고 제주대학교에 있는 해양대학 교수들이 나가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언제냐? 1984년에 3월 달하고 5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 조사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그 제2차 소코트라 암초 학술 조사 보고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해양조사를 나갔더니 소코트라 암초가 어디에 있고 그거는 직접 내려가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그건 이러이러하더라. 바다 밑에 몇 미터부터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 하는 거를 전부 조사해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제가 1980년대에 제주대학교 해양대 팀이 KBS하고 나가서
조사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암만 찾아봐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엔 자료를 열심히 챙겨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제주대학교 교수니까 그때 나갔던 교수님들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노홍길 교수라는 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정년 퇴직하고 집에 계셨는데, 교수님 그때 갔다 오셨죠? 하고 물어봤더니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길래 그때 갔다 온 보고서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보고서를 만들긴 했는데 그 보고서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KBS 팀이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놓고 50분짜리를 이렇게 텔레비로 방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학술 조사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고서를 내지도 못했고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고 이 자료를 보고, 그랬더니 이 자료를 주셔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1984년에 조사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어더 연구회에서 이걸 전부 타이핑을 해서 이거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4년에 우리는 처음으로 이 파랑도라는 이름으로 소코트라 암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재미있는 거 이거 하나 보세요.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랑도 탐사를 나갔어요. 이게 제주도에 있는 해양소년단 멤버들인데 사실은요, 해양소년단이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초등학생이 중심이 될 것 같잖아요. 초등학생은 없고 해양소년단 출신으로 이제 나이가 들었던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주도 설화에 나오는 이어도 섬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자. 근데 그게 아마 소코트라 암초 거기 아닐까? 그래서 배를 2대를 마련해가지고 여진호라는 선장한테 부탁을 해서 20톤, 아주 조그만 배예요. 조그만 배를 가지고 또 하나는 5톤짜리 배. 그렇게 2대를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1984년에 조사를 나갔는데, 조사를 나갔다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한국일보 기사는 그때 같이 따라갔던 한국일보 기자가 2명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신히 가지고 온 사진을 가지고 신문 기사로 일면 톱으로 낸 겁니다. 여기 보면 전설의 섬 이어도 본사팀 수중 확인 성공 이렇게 써놨죠. 여기에선 이어도 전설에 나오는 이어도가 바로 바다는 여기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해놨습니다. 깃발 꽂아놓은 건요, 저거 한국일보사 깃발입니다. 처음 자기들이 이렇게 꽂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바로 밑에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다 밑에 조사를 다 하고, 그건 뭐 수중에 5m, 6m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다 했는데 하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20톤짜리 배가 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5톤짜리 배로 옮겨 타가지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는 도중에 조사했던 자료를 다 잃어버리고 기자 한 사람만 그 카메라만 가지고 와서 이 사진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84년에 탐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이게 널리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어도 섬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이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여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다 하는 거를 어떻게 표시를 계속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나온 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등부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갖다 놨습니다. 뭐냐 V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여기 이 V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관측할 수 있는 무슨 날씨나 아니면 파도나 뭐 이런 거를 관측할 수 있는 기계들이죠. 그걸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아까 보이는 이건데 이거는요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떠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없어져 버려요.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국 정부가 5차례 6차례 계속 태풍 때문에 없어지면 또 갖다 놓고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어 갖다 놓고 하면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지켰어요. 그러다가 한국 정부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호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내놓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호도 해양기지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자. 거기는 우리 영토니까 우리가 과학기지를 만들면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걸로 보이지 않겠나? 그래갖고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바다 밑에 5m, 6m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기둥을 아주 크게 박았습니다. 사진으로 봐선 몇 미터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 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것들을 갖다 박아놨죠. 어떻게 박았냐면 옆에 밑에 그림에 보면 것처럼 저 바지선이라고 하는 데다 만들어 제작한 걸 싣고 배로 끌고 가고 거기다가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거 실패도 많이 하고 아주 고생해서 만들어서 갖다가 놨습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3년 이상 만들었는데 이렇게 먼 바다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각종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게 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데서 각종 장비를 이제 그 조선소에서 만드는 거죠. 이걸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어서 이게 섬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가 이게 뭐야? 하고 다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 맨 위에 넓게 펼쳐놓고 H자 써놓은 거 있죠? 거기는 헬리콥터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저 위에 가서 딱 내리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잠잘 수 있는 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넓게 사무실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저기서 실험하기 위해서 한 보름씩 들어가서 살면서 숙식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가보고 싶.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남쪽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 뭐가 살고 있는지 여기에는 해양 생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태풍은 어떻게 얼마나 심한지 그런 거를 직접 느끼고 조사할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을 내려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럼 이호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네. 어때요? 네. 네. 대한민국 네. 영토라고 그쵸. 불러야 될지 아닐지 이거 제가 숙제로 내는 질문입니다. 물론 옛날 내 앞에 얘기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처음 소코트라락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피해 다녀야 할 암초였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해양과학기지 같은 걸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1945년에 우리나라 독립된 후부터 한국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지금 이호도로 부르는 거기를 찾아서 조사를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그 자리를 드디어 발견했고요. 발견한 걸로만 끝인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열심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지금 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는 좀 맞죠?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앞으로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에 완성했어요. 이거 2003년에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뉴스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놀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아니 이런 게 들어선 거야? 하고 뒤늦게 깜짝 놀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거기 우리 거야. 그 한국 게 아니고 그 섬은 중국 섬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름을 급조해서 지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수엔자오라고 합니다. 이호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을 했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이호도의 날을 제정하자고 움직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호도에다가도 지번도 주고 아예 축제도 열자 그랬는데 한국 외무부가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만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이호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 경계를 자꾸 하니까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 외무부는 반대를 했고 제주도 의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직도 사실은 이호도 날 제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호도를 둘러싸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보면 이호도에서 제주도, 그다음에 이호도에서 저 밑에 상해까지 어디가 더 가까워요? 이호도는 제주도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고 보니 그래요. 누가 봐도 머리가 우리 한국의 바다에 있는 당연히 이호도 한국이 더 해양과학기지고 세계. 앞으로 그렇지. 몇천 년 후에 이 바다가 수면이 더 낮아지면 오히려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호도를 잘 지키고 이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호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호도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무작정 싸울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이호도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중국, 한국, 밑에 보면 타이완 이런 여러 곳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호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지은 것은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 중심이 돼서 거꾸로 딴 나라 사람들한테 이호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좋은 방안 있으면 내놓으시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이어도를 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